안녕하십니까. 스토리보드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의 이철승입니다. 우리, 지난 주차에 디지털 마인드 프로세싱, R마인드라든지, 띵크와이즈라든지, 이런 거 소개했죠? 소개하고, 여러분이 이제 작업하신 것들, 이렇게 캡처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프레이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툴입니다. 프레이지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고, 앞으로 이제, 우리 과목이 이제 PBL 과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이런 컨텐츠로 강의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팀을 한번 구성을 할까 합니다.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팀 구성하기 전에, 프레이즈라는 걸 먼저 학습을 하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여러분 E클래스죠. E클래스 수업 듣는 E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클래스에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자료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료실 한번 클릭해 보시면 자료실에 우리가 이제 수업했던 내용들을 쭉 지금 제가 올려두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프레이지 문서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레이지 문서 자료가 이제 PDF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 파일을 이제 열고, 한번 프레이지가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시고, 프레이지를 한번 설치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자, 프레이지, 들어보셨죠? 프레이지라는 거는. 이제 프레이지는 파워포인트처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도구예요. 우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워포인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우리 윈도우 환경에서 역동적인 어떤 페이지를 만들고자 할 때는 프레이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인드 맵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순서적으로 어떤 스토리를 구성할 때도 상당히 적합화된 도구입니다. 지금은 이제 프레이지에서 새로운 기능 중에서 비디오 기능도 들어가서 화상으로도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은 이제 프레이즈가 어떤 것인가, 프레이즈 제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볼게요. 자, 프레이즈를 위한 기획 단계.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프레이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 기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기획하기 위해서 우리 전 단계인 마인드맵이라는 걸 그렸고 마인드 프로세싱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기획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획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순서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분량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의 첫 번째 고려 대상은 뭐냐면 청중이 누군가.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수업에서 이제 스토리보드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에서는 내 스토리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같은 동년배의 어떤 여학생, 대학생들이에요. 그러면 기획을 하실 때 우리 여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로 만드시면 더 이 프레젠테이션이 효과적으로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중이 누군가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친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 줄 것인가,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요거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청중과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그렸고,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 딱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아마도 여러분의 스토리에서 가장 큰 타이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 타이틀 제목만 가지고도 이 프레젠테이션이, 이 프레이즈가 어떤 것들인가를 도출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목에서 다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놉시스 작성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것인가, 이 제목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제목 안에 핵심 키워드들로 구성을 해서 제목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만 가지고도 이 친구가 이 프레이즈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해줘야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이 친구들한테 남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그냥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표만 했어가 아니라 뭔가를 하나라도 기억이 남는 구체적인 것을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친구들 하는 거 보면 뭐 지금 우리 수업과 관련은 없지만 파워포인트 자료를 발표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과정으로 하냐면 과정론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 이야기하고 목차 이야기하고 목차에 의해서 순서를 이렇게 쭉 가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발표하는 시간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약 20에서 25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를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는 결과론 쪽으로 가는 것도 좋아요.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할 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타이틀에서 여러분 제목에서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를 강조를 해주고 전체 그림을 도표로 우리 맵으로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맵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서 아, 이 친구가 뭔가를 내용을 전달하겠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과정론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마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자료 글쎄요 발표를 하시면 좋겠지만 글쎄 그때까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드러나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토픽이라고 합니다. 이 토픽과 토픽과의 연결할 수 있는 요 고리를 만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과 화면의 움직임, 전체 컨셉을 결정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청중 입장에서, 그러니까 듣는 사람, 청중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나 사례, 예시, 경험,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청중,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원, 가급적이면, 몇 명 정도 들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하시는 거 좋다. 그 다음 시간이에요. 우리 실제로 하실 때는, 이제 실제 학교 와서, 이제 하셨다면, 한다면은 10분 정도예요. 10분 정도. 그래서 10분 정도 이제 하시는데, 10분 안에 많은 내용을 이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핵심적인 포인트만 잘 잡아서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길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결과물을 제출할 때 학교를 못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사태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한 10분 정도 분량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장하는 내용,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그룹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핑을 통해서, MBC 기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룹화된 내용을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 구성입니다. 자, 스토리 구성할 때, 방금 전에는 시놉시스 이야기를 드렸죠. 요게 이제 어찌됐든 보면은 그 마인드맵을 그리는 작업, 메모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자료실에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료실에 올려두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원래는 이제 팀별로 작업을 합니다. 한 장의 정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온라인에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제가 일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프로젝트 작업하기 전에 과정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 화면의 이동이 동선이랄지 줌인 아웃 어떻게 할 것이며 포인트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프레지를 먼저 만드실 수는 있어야 되겠죠. 자, 스토리 구성하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로 붙여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포스트잇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식도 있어요.
전체적인 양식 흐름, 그러니까 우리 이제 PBL 계획서,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드리면 거기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요게 중간고사 시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를 해야 될지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마인드맵하고 그 마인드맵을 가지고 마인드 프로세싱을 했겠죠? 했고 그 다음에 프레이즈를 또 작성을 할 거예요. 그놈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작성을 가지고 팀 나눠서 서로 온라인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혹은 SNS상에서 이야기를 해서 최종적인 주제를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서 최종적인 주제를 선택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이즈란 무엇인가? 자, 프레이즈. 자, 한 번 더 이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프레이즈는 아이디어를 하나의 공간 안에 표현하고 어떻게 각각의 아이디어를 연결할 수 있으며 그 연결이 청중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이런 보여주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줌 아웃, 그러니까 줌인, 줌 아웃, 화면을 크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래서 한 장의 도화지에서 쑥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샘플 예제도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기반의 이제 플래시 형태로 되어 있는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된 어떤 곳이든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우리가 화면 들어갈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프레이즈 할 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다. 라는 겁니다. 크롬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빠르고. 자, 그 다음. 자, 온라인에서 약 100메가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프레이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유료 버전도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유료냐, 무료냐의 버전에 따라서 약간의 기능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작업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 컴퓨터에 인스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스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비용적인 지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도 이제 여러분이 만든 URL을 받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URL 공유해서 친구와 협업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삽입되는 객체의 크기에 따라서 인터넷 회수 상태에 따라서 작업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되어 있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네트워크 속도로 봤을 때 우리가 만드는 프레이즈는 그렇게 많이 늦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프레이즈는 도화지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도화지. 한 장의 도화지에다가 표시하는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는요,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이 프레임 단위로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한 장의 도화지에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중심이 여기 센터에서 이렇게 퍼져서 나가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장의 도화지에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입체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즈 특징 보십시오. 프레이즈 특징. 자, 클라우드 기반. 그러니까 프레이즈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인스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접속이 돼야 된다. 우리 이제 온라인 강의 기본적으로 들으시니까, 인터넷 접속은 기본으로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업데이트 내용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시점이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 경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순서. 예전에는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 패스 역할이 이제 토픽이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토픽도 마찬가지로 토픽과 연결을 패스라고 합니다. 근데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지금은 훨씬 더 쉽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줌 레벨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안에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한장인 도화지가 계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줌 레벨 여기 보시면 지금 도화지 지도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요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키우고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프레지가 기존에 있던 파워포인트보다는 훨씬 좋은 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코리아라는 곳을 설명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코리아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코리아로 쭉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면 화면이 깨짐 없이 그대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요런 것들, 요런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토픽이라고 합니다. 토픽.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인드맵에서도 토픽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기존에 혹시 프레지 사용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프레지가 이제 클래식 버전이 있고 넥스트 버전이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처음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다 넥스트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데 넥스트 버전은 이제 토픽 위주고 클래식 버전 같은 경우는 패스 위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뭐 이렇게 경로 이렇게 설정해서 여기 안에만 이렇게 줌인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줌인 유저 인터페이스 GUI라고 합니다. GUI 우리가 말하는 그 G가 아니에요. Z예요. 줌인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의 비선형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화면에다가 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ZUI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레이즈 마인드 이제 스토리텔링은 마인드맵 하시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이거는 기존에 이제 파워포인트예요. 이렇게 파워포인트인데 프레이즈는 이렇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한 장의 도화지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파워포인트 보면 여기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데 요 순서들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거. 요거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클래식 버전이네요. 자, 파워포인트하고 프레이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일단은 파워포인트는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프레이즈는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구성은 한 장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파워포인트고, 프레이즈는 한 장의 캔버스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밖에 없어요, 사실은. 전체 화면이죠.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 전개 방식, 이제 뭐 선형적인 움직임, 한 장하고, 그 다음 한 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프레이즈 같은 경우는 비선형적인 움직임, GUI라고 되어 있죠. 줌인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줌 효과로, 줌인, 줌아웃 효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각 구성에 인쇄할 같은 경우, 프린트 같은 경우는 페이지별 프린트 가져가고, 요거는 이제 각 패스장 한 장씩 인쇄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패스가 뭘로 바뀌었다 그랬죠? 토픽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각 토픽당 한 장씩 인쇄가 가능합니다. 자, 애니메이션 효과. 각종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이즈는요, 줌인, 줌아웃, 나타내기 요 정도예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서 너무 많은 애니메이션은 오히려 더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프레이즈 자체가 어지러워요. 이 줌인, 줌아웃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하셔야 돼요. 잘못 만들게 되면 너무 어지러울 수 있어요. 오히려 내용보다는 그 애니메이션 효과가 더 강조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거 파일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하죠. PPTX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즈는 클라우드 기반의 웹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서는 작업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인쇄도 가능합니다. 인쇄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를 통합하는 표현 방법이 프레이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표현할 때, 아까 한 장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 넓은 캔버스 컴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까지 줌인, 줌아웃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줌인 했을 때, 화면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범위, 그 다음에 보여지는 방식의 텍스트는 좋은가, 이미지 좋은가, 요거 할 때 주의하십시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다가 이 컨텐츠를 만들어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나 이미지는 어떤다 그랬습니까? 저작권이 있다 그랬죠.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으니까 뭐 텍스트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무료 텍스트,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경우는 무료 이미지 이런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리고 그거 기억을 한번 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글꼴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이미지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직 학생이고 무료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유료로 아마 쓰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는 거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 스토리 만들기. 이게 중요하죠. 스토리 어떻게 만들었어요? 마인드맵으로 만들었죠? 마인드맵으로.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만들었는데 마인드맵을 가지고 프레이즈를 만들게 되면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지면 스토리를 잘 구조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마인드맵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구조화, 조직화한다. 우리는 토픽으로 구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 전달의 요점을 명확하게 만들고, 자, 그룹핑하고, 그 다음에 오프닝과 클로징,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대상은 누구라겠어요? 청중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청중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게 좋고, 클로징은 마무리해 주는 게 좋고, 이런 것들. 그래서 청중의 머릿속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데, 요거는 스토리는 시각화하는 게, 좀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화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텍스트나 숫자로만 된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 그림이나 이미지 형태로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각화해서 임팩트 있게 표시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리 시각화를 위해서 그래픽 요소를 활용합니다. 그죠? 이미지, 이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애니메이션, 그 다음 글자, 텍스트, 그 다음에 크기, 그림의 크기, 글자의 크기, 그 다음에 여백, 그 다음에 균형, 통일감, 이런 것들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프레이즈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레이즈 사이트, http, /프레이즈.co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캡처된 화면은 옛날 화면이에요.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화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따가 좀 들어갈 거예요. 이제 주소는 알아두세요. http brave.com 어디서 접속합니까? 크롬에서 접속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 회원가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계정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에 통해서 라이센스를 획득을 하는데 우리는 무료 버전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무료 버전으로. 여기는 이제 돈 내야 돼요. 돈 내야 되니까 무료 버전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무료 버전을 하니까 내 프레이즈가 뭐가 되냐면 공개가 됩니다. 어디에가? 인터넷상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상에 공개가 되니까 글자나 이미지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작업하기 여기는 실제 이제 프레이즈를 만드는 것들 이런 거 할 거예요. 프레이즈 메뉴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실제 작업을 하도록 하지요. 프레이즈 그리고 프레이즈는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찾아보면 자료 같은 데 많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것들 샘플 예제도 있고 여기 나왔는데 여기는 클래식이에요. 혹시나 클래식 만드실 분들은 요 매뉴얼 쓰시면 돼요. 클래식 만드실 분들은 요 쓰시면 되는데 우리 넥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근데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쭉 여기 자료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화면 들어가면 지금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 요 프레이지, 요게 프레이지예요. 프레이지.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게 되면 기존에 만들었던 프레이지들이 쭉 있어요. 몇 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내가 만든 프레이지 뭐 있고, 그러면 여기 프레이지 넥스트가 있고, 여기 프레이지 클래식. 여기 이제 프레이지 클래식이, 요렇게, 아까 전에 했던 것들입니다. 한번 샘플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확대를 해보면, 화면이 이제 요렇게 화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쑥 들어가고 다시 쑥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어지럽죠? 어지럽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쑥 만들어지는 게 프레이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프레이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번 시간은 프레이지가 어떤 건지 이제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레이지 회원 가입해가지고 저랑 같이 프레이지 메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죠. 자,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